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과 함께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에 잠시 손을 놓고 있었더니 다정한 이웃 이야기가 중단된 지 1년이란 시간이 훌쩍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다정한 이웃의 이야기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명의 존엄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만큼은 멈출 수가 없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결코 다정한 이웃은 죽지 않았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알리며 다시 외롭고 고달픈 길을 한 걸음 옮겨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커스에 져서 아이, 가족, 그리고 외부 세계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동안 심리 상담을 통해 경험되었던 것을 토대로 아기의 심리 발달 과정에서 아기와 엄마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성인의 삶에서 어떻게 불행과 병리로 반복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정한 이웃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마음 안에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어떤 그림으로 나타날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세상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아이가 만나고 있는 세상은 어떤 이미지로 마음에 담아가며 성장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아니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살벌한 세상? 아이가 생생하게 경험하며 마음 안에 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런 질문이 아기를 돌보는 엄마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 주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의미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육아를 담당하는 엄마들은 아기를 둘러싼 변화하는 상황들에 대처하며 아기의 발달을 돕기 위해 힘겨운 아기 돌보기를 수행합니다. 아기는 세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지만 엄마들이 양육의 임무를 마칠 때면 아기는 엄마의 돌봄 속에서 세상 돌아가는 법을 알게 되고 또한 세상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한 사람으로서 성인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 안에는 이런저런 병리적인 현상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알고 있는 현실과 병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은 좀 더 다르게 느껴지고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어떤 상상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보통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좀 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소개해준 엄마의 도움을 통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막 걸음마를 배우고 세상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한 살 아기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기가 만나는 세상은 분명 흥분과 열정의 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기는 강렬한 감각들을 즐기면서 세상을 행복감으로 채워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기에게 세상이 불안과 공포로 경험하게 된다면 아기의 세상을 탐험하기 위한 열정과 호기심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두 발을 딛고 두 팔을 뻗을 수 있는 아기,
그 아기는 불안과 공포로 시작하는 아기와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강렬한 감각들을 즐기며 호기심을 갖고 세상을 탐험하며 흥분 속에 행해지는 아기와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아기는 삶의 강렬한 경험의 연속선상에서 놀이를 즐기며 세상을 배웁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아기의 놀이가 방해를 받게 된다면 훗날 아기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아기와 부모는 차원이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놀이에 참여하며 아기를 돌보는 사람은 아기의 반응을 세심히 살펴가며 아기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기의 놀잇감은 현실에서 주어진 작은 조각일 뿐이지만 엄마와 함께 공유하며 놀이하고 있는 아기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가 주도하는 창조의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기를 돌보는 사람은 그 세계를 이해하고 허용하며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기와 공유하고 있는 세상은 아기의 상상 속의 세계이기도 하며 아기가 세상을 강렬하게 경험하며 세상을 알아가는 배움의 장이기도 합니다. 아직 아기는 세상에 대해 정확한 지각, 즉 현실감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세상을 자신의 상상이 펼쳐지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상으로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하늘을 날고 싶은 아기에게 넌 하늘을 날 수 없어, 그렇게 날 수 없는 현실을 알려주기보다는 아이를 안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비행기를 태워주게 됩니다. 그럴 때 아기는 자신의 상상이 현실에서 펼쳐지는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마치 피터팬이 된 것 같은 황홀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어느 시기까지는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오래지 않아 지각 능력이 발달하고 현실감이 발달하면서 자신이 마술적으로 날 수 없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피터팬 놀이는 꿈속에서만 유지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멀리 뛰기나 높이 뛰기를 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현실감으로 발달되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아기가 너무 일찍부터 현실에 의해 자신의 상상력이 짓눌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이디푸스 시기라고 할 수 있는 4, 5세 전후까지는 현실의 요구에 의해 강요되지 않고 상상력이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일찍부터 현실이란 쓴맛을 경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오이디푸스 시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기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서 분리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그만큼 현실에 대한 감각들이 형성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각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관계하는 능력이 형성되어 또 다른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기는 자신의 상상력을 즐기며 열정을 다해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 대해서는 자신의 마술적 상상력에서 벗어나 현실의 감각을 통해 조금씩 과학적 사고화를 통해 현실을 수용하며 자신이 살아가야 할 세계관을 발달시켜 갈 것입니다. 아기는 이런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상상으로 가득한 내면 세계와 현실 세계가 공유되고 공존하는 활기찬 세상으로 인식하며 주어진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는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 안에서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잠시 3살짜리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세상 걱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과 상상이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서 낮 동안에는 꼼지락꼼지락 하루 종일 놀면서 자유롭게 생각하며 행복해하는 아이를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아이는 현실과 상상의 세계에 대하여 그 차이를 분명하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아이는 잠에 들면서 꿈과 현실이 만나게 되고 아이는 현실에 존재하지만 내면 세계를 따라 악몽에 시달리며 울기도 하고 엄마의 목을 끌어안기도 하고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엄마를 발로 걷어차기도 할 것입니다. 아직 아이는 현실 세계와 내면 세계의 차이를 잠시 혼돈으로 인식합니다. 이제 다시 8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잠시 그려보겠습니다. 익숙한 가정 환경과 가족을 떠나 학교라는 낯선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아이는 본격적으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아이는 세상에서 만나는 존재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또 어떤 아이들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비로운 대상으로 만나게 되면서 가정에서 만났던 세상을 벗어나 다양한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는 세상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또한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은 세상을 상상하며 가족을 떠나 새로운 대상과 애착을 형성하기도 하고 부모가 아닌 새로운 대상인 선생님과 같은 대상을 이상화하기도 하며 애착 대상을 두고 사랑을 빼앗길까봐 경쟁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는 자신의 상상과 세상의 어울림 속에서 아이는 행복감을 느끼며 세상에 대한 세계관을 발달시켜가며 성장해 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엄마와 아기 사이에서 존재했던 관계로부터 모든 것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라는 존재로부터 세상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엄마는 아기가 만나고 있는 작은 세상과 어떻게 공유하고 있을까요? 아기의 세상은 엄마가 형성해 놓은 세상 안에서 작은 세상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아기가 세상을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작은 조각으로 만나게 하고 또한 세상을 즐기는 아기의 능력에 따라 아기의 조각 세상이 넓혀지도록 조금씩 점진적으로 확장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엄마가 맡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때 아기 양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기가 세상의 쓴맛을 맛보지 않도록 수고를 하는 일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알게 되면서 겪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예방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뜻밖의 일들은 아기에게 혼란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뜻밖의 일들이란 아기가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변화를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젖을 너무 이른 시기에 뗀다던가 아기를 돌보는 엄마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다던가 또 감당하기 힘든 질병에 시달리는 것처럼 아기에게 발생하는 큰 변화는 아기가 세상을 혼란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또 하나 양육에서 중요한 역할은 아기가 사실과 환상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낮 동안의 스트레스로 인해 악몽을 꾸면서 아기가 악마를 만났을 때 아기는 자지러지게 울게 됩니다. 이때 엄마가 우는 아기를 달래주며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엄마가 아기에게 짜증을 부리면서 악마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떤 아기는 엄마가 정성스럽게 이유식을 만들어 아기에게 먹일 때 아기는 마치 독이 있는 것으로 여기듯 혀로 이유식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어떻게든 아기가 이유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어떤 이유로 인해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엄마의 생각대로 아기에게 이유식을 강제로 입에 쳐넣게 된다면 아기가 만나는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이 될까요? 성인이 되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거나 또 거식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로 고통을 겪는 병리적 증상은 어느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세상을 어떻게 만나고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세상은 온통 숨이 막히기도 하고 세상이 독으로 가득해 토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기가 세상에 대한 지식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발달 과정에서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잘 채워져야 합니다. 그 필요를 따라 아기는 세상이 상상하는 것과 세상이 같지 않고 다름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상상과 현실은 각각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아기가 세상에서 만나는 첫 번째 사랑 대상으로 담요, 수건, 인형 등과 같은 중간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만나는 세상은 상상과 현실이 만나는 중요한 공간이며 그곳에서 만나는 대상을 도널드 위니캇은 중간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아기에게 있어서 자신의 일부이며 엄마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어떤 이유로 양육자가 빼앗거나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아기에게는 재앙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기의 세상은 종말과도 같은 절망과 고통의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기는 양육자가 그 세상을 존중해주고 공유해 줄 수 있다면 아기는 자신의 세상이 언제나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그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자신이 창조한 대상을 멋대로 다룰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의 필요를 따라 엄마의 돌봄 속에서 아기가 만나는 세상은 아기의 상상력과 어우러져 멋진 세상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아기에게 지각된 행복감이 풍부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아기는 그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세상을 향하여 적응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말하는 현실에는 세상을 소개해준 엄마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상처가 많은 엄마에 의해 불안으로 오염된 돌봄 환경 속에서 세상을 만났던 아기라면 아기가 살아가야 할 현실은 각박하고 불행감으로 가득한 불안한 세상이 될 것이고 그저 회피하고 싶거나 또 파괴시키고 싶은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기에게 세상을 알려주는 방식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보통의 헌신적인 엄마는 아기에게 세상을 조금씩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평범한 것 같지만 아주 놀라운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씩 소개해준다는 것은 아기의 필요를 따라 아기가 주인이 되는 창조적인 세상으로 경험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아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조금씩 세상을 경험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육아 지식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유아교육 전공자나 철학자처럼 지식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아기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아기의 필요가 엄마에게 공명되어 생생한 느낌으로 공유되고 아기의 발달 속도에 인내로 기다릴 줄 알고
아기의 필요에 헌신으로 반응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정신병리와 불행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현실은 일찍이 세상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시작했는가에 따라 또 세상을 알게 해준 엄마에 따라 달라진 결과라는 것을 강조해 봅니다. 더불어 아기가 만나는 세상이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현실은 엄마가 만나고 있는 세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해 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아기를 책임지고 있는 많은 부모 및 양육자들은 자신이 지금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 세상과 현실에 대한 생생한 느낌이 아기가 성장하며 열어가야 할 세상에 대한 토양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필요를 생생한 느낌으로 관찰하고 가슴 깊이 공유하며 지식이 아닌 헌신과 열정으로 아기의 필요에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부모 및 관련 전문가들도 지금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내면에 품고 있는 세상과 현실이 우리 아이들의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영양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현대정신분석연구소에서 발간된 도널드 위니컷의 저서 아동, 가족, 그리고 외부 세계를 살펴보면서 아기에게 또 심리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알아가게 할까라는 주제로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다른 주제로 정신분석의 원리와 심리상담 경험을 나누며 미약하지만 생명 돌봄의 소명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심리상담과 정신분석에 대해 좀 더 알고자 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심리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메일 주소 cgy7704@한메일넷 또는 010-8830-7704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를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변함없는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다정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